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3정당의 등장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연결해서 선거 전략 등 현재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을 방문한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지난 13일 한옥마을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열기를 좀 체감하셨습니까? 예, 뭐 한옥마을 방문을 한 13일 그 이전에도 뭐 그 후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전주를 갈 때마다 느낀 게 전주 시민들이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울음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마음과 뜻이 이제 그 저한테 좀 찡한 느낌이었고요. 예. 그렇게 저를 이제 환영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꼭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엉망인데 조국혁신당이 빨리 좀 바로 잡아줘라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예, 두 말씀에 대해서 감동 있게 받아들이셨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이유 외에도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텃밭 속에서 새로운 정당인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주 지역 또는 전주 전북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주와 전북 경우에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선택을 했던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주 전북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 응원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 이런 점에 대한 전주 전북 유권자들의 그런 분노와 실망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예.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고 빠르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주장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신생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님 전국 방송에서 이러한 일관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오늘은 예, 우리 전북 도민들을 위한 지역 방송임이에 네, 전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사무총장으로 가 계신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압축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고 나서 사무총장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구에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후보군들,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적 기회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를 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후보를 낼 만한 상황이 있다, 또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주변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저한테. 근데 제가 2월 13일 날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역구는 1대1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번 4월 총선에서의 최고의 과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고 그 점을 제가 실천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 전국적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면 지난 선거를 보면 한 5% 정도로 당락이 결정나는 곳이 한 4, 50군데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 뭐 저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구를 나가라라는 분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장 근본적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황현선 사무총장 같은 경우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있을 때 저의 보좌관으로 저의 뭐 아주 오래된 측근이고 동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전주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본인도 정치에 대한 그 꿈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황현선 그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저와 직접적 연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저희 조국혁신당을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도 예. 이번 선거는 꼭 불출마를 해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이게 조국의 측근들이 출마하는 모습은 당에 좋지 않다라고 예. 제가 설득을 했고 다 흔쾌히 수락을 해서 지금 출마하지 않고 현재
그 조국혁신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대한민국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양당 정치고요. 지역으로 보면 영남은 국민의힘이 강세고 호남은 예.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이런 속에서 제3의 정당을 단순히 이번 총선에서만 거는 기대로 끝나기를 바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 지형 속에서 건강한 정치, 경쟁하는 정치를 특히 이 영남이나 호남에서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 우리 지역 안에서 다음의 지방선거를 총선도 끝나기 전에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데에서 네. 예측, 추측을 해보건데 지방 후보를 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4월 10일 총선에 모든 것을 쏟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정치 일정에 대한 그 논의 자체를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10일에 모든 에너지와 저희 시간을 다 쏟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양당 거대 양당 이런 정치 구조 외에 조국혁신당 같은 제3의 역할을 하는 정당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인 두 거대 정당 외에 좀 더 뭐 진보적인, 좀 더 뭐 보수적인 또는 뭐 중도적인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선택지를 넓혀준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대 양당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또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3일 창당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한편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정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합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저희가 정치 일정에 대응하고 저희가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 안철수의 현상, 현재 조국의 현상, 한 사람의 팬덤이나 신드롬 바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어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기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조국혁신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앞으로의 준비 과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안철수 신당, 그 당시에 이름이 열국민의당이었습니다만은 그 주로 이제 그 호남 지역에 기반을 한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궁극에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당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사라져버렸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저는 그런 길을 절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독자로 계속 갈 거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순간의 그런 현상이라거나 신드롬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당을 선언하고 실제 실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말씀하신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이것이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이 강화되어야 되므로 전국적으로 당원 배가 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4월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희의 당직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실적을 낼 생각입니다. 네. 실제적인 정당으로서 원내 정당으로서 실적을 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준 당원들 또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더니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예. 이런 것이 쭉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고 한순간의 현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가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은 소설가인 정도상 위원장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조국혁신당만의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말씀하신 배가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의 정치학교를 통해서 지역학을 알고 행정을 알고 정치에 준비할 수 있는 후보자를 걸러낼 수 있는 수료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일까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런 일종의 정치학교, 정치연수원 등이 교육원 등이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고요. 예. 각 지역 단위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알리고 또 습득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걸쳐둔 당원이 아니라
이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조국혁신당의 조직적 기반이 그 뿌리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학교는 당연히 저희 중앙당의 입장으로 채택되어서 총선 이후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도당 단위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로 2명의 후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경수 후보가 11번, 정상진 후보 16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당선 가능권에 두 분 다 들어가길 바라시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론입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시겠습니까? 현재로는 저희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등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지지율이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에 의석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창당 선언하고 난 뒤부터 유지했던 1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활동을 보시면서 조국혁신당에 좀 더 힘을 쏟아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 강경숙 그 후보가 11번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상진 후보가 16번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 다 전북에 아주 깊은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전북 도민 여러분 또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전북 출신 두 분, 전주 전북 출신 두 분에게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뉴스원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44.5%의 정당 지지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4.9%, 국민의미래 11.7%. 우리 지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창당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우리 전북의 도당 차원에서요. 네, 네. 그리고 전북도 여러 번 방문하신 것도 있고 이제 그전 출판 기념회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열기와 지지, 그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전북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북 출신도 아니고 또 전북에서 학교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었던 여러 인연들이 전주 전북에 저의 친구 동지들이 이 창당선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정도상 위원장이라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 전주 전북 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창당 과정에서 긴밀히 논의를 사실 했습니다. 창당을 선언을 한 것은 2월 13일이지만 그 전에도 많은 동지들과 의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주 전북에 있는 그 동지들과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전북 지역의 도당 창당과 또 당원 배가 운동이 좀 빨리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 지금 현재 정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전주 전북 지역의 그 동지들의 헌신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당내 비례대표 2번입니다. 선택을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추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집권당의 대표란 것 외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고 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기획자이기도 한데 근데 실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범죄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에 대한 범죄 비리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점 외에 사실 또 동시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전주 전북 지역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젊은이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저출생 사회가 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정강 정책을 곧 발표하고 다듬고 또 발표할 것입니다만은 신혼부부를 위한 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 즉 SOC 산업을 통해서 돈을 쓰지 말고 양평고속도로 휘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그 돈을 쓰고 예산을 써서 시민들의 젊은이들의 일상의 삶이 안정적으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생각이고 그에 대한 정책에 제가 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바쁜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주 전북에 계신 그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뜻 잊지 않고 저희가 활동할 것이고 국회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그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명심하고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답할 대로 갈 것이오니 조금 더 힘을 좀 보태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인터뷰해봤습니다.